UFC가 출범하며 서양에서 종합격투기가 막 시작됐던 시절,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여러 격투기 단체가 설립되었고 나카이 유키는 슈토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며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도중 어느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한 나카이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선수들을 물리치며 결승까지 올랐으나 그 과정에서 눈에 심각한 부상을 안게 되었고 실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붙은 상대는 바로 그레이시 가문에서 가장 격투기를 잘한다고 알려진 괴수 힉슨 그레이시였습니다. 눈 부상이 있음에도 링에 오르겠다는 투지를 인정한 힉스는 유키의 부상을 고려해 아예 타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결과를 떠나 유키는 최선을 다해 싸우며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기였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주짓수 전설 나카이 유키와 괴수 힉슨 그레이시의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와 그레이시의 경기가 잡히기까지의 배경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배경부터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종합격투기의 탄생 배경에는 안토니오 이노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도 소개드렸듯이 이노키는 자신이 설립한 단체인 신일본 프로레슬링을 알리기 위해 실전 지향적인 경기를 추구했고 동양 최초의 무규칙 격투기 경기를 만들어 스스로 뛰어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노키의 영향 아래 신일본 프로레슬링은 기존의 프로레슬링보다 더욱 실전적인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던 일부 선수들은 더욱 실전 격투기에 가까운 프로레슬링 경기를 만들기 원했고 그런 선수들이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나와 UWF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UWF의 소속 선수들은 일본 격투기를 넘어 동양의 격투기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링스와 K1 히어로즈를 설립한 마에다 아키라, 슈토를 설립한 시야마 사토루, 판크라스를 설립한 후나키 마사카츠, 프라이드 FC의 탄생의 핵심 인물이었던 다카다 노부이코가 바로 UWF의 선수들이었죠. 이 중에서 오늘 방송의 주인공인 나카이 유키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바로 사야마 사토루인데요. 아마 프로레슬링 팬이라면 타이거 마스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야마 사토루가 바로 원조 타이거 마스크입니다. 그런 사야마 사토루가 만든 단체인 슈토는 UFC를 포함한 전세계 격투기 단체 중 가장 먼저 격투기를 스포츠화시킨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토는 절대 짜고 치는 경기를 만들지 않았고 오픈 핑거 글러브 도입과 팔각형 링을 설계했으며 선수 등급에 따라 매치를 짜고 아마추어 선수들을 육성하는 등 지금의 종합격투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지대한 공을 세웠죠. 이런 슈토에서 아마추어부터 거쳐서 프로까지 오른 인물이 바로 나카이 유키입니다. 그의 꿈은 원래 프로레슬러로 고등학교 시절 아마추어 레슬링을 배우다가 대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야마 사토루의 체육관에 들어가 캐치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 슛 레슬링을 배웠고 1993년부터 프로 격투기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데뷔 2년 만에 6승 1패 1무의 성적을 기록. 1994년에 슈토 웰터급 타이틀샷을 받습니다. 나카이 유키라고 하면 주짓수의 고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주짓수를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기에서 대부분 서브미션 승리를 따내긴 했으나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 빠른 몸놀림과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싸우는 선수였죠. 그런 부지런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웰터급 챔피언에 오른 나카이 유키. 그는 이듬해인 95년 슈토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어느 원데이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야마 사토루가 개최한 발리투도 재팬입니다. 1994년에 첫 대회를 열었던 발리투도 재팬은 당시 UFC와 비슷한 구석이 아주 많았습니다. 93년 UFC 첫 번째 대회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우승을 차지하며 전세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처음으로 알렸던 무렵 그의 친형인 힉슨 그레이시는 레이 줄루와의 경기 말고는 공식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 우승을 차지한 뒤 힉슨이 자신보다 10배는 강하다고 말하는 바람에 힉슨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한 사내로 인식되고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강함을 증명했던 대회가 바로 발리투도 재팬이었습니다. 그런 힉슨이 대회를 재패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작과 동시에 테이크다운에 성공, 안정적인 포지셔닝으로 한동안 상대를 괴롭혔고 백마운트까지 점령한 뒤 실컷 파운딩을 퍼붓다가 1라운드 만에 탭을 받아냈죠. 두 번째 경기에서 자신보다 40kg이 더 나가는 상대와 만난 힉슨, 무게중심을 최대한 뒤로 보내며 상대의 타격을 경계하는 힉슨의 올드스쿨한 스탠스, 펀치러시에 순간 밀려나지만 허리를 싸잡아 위기를 벗어나고 링 밖에서도 멈추지 않고 싸움에 임합니다. 또다시 넘겨버리는 힉슨,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그라운드에 이해도가 없는 상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하고 끝난 경기, 이어지는 결승전에서는 겨우 39초 만에 승부가 결정되어 버리고 힉슨 그레이시가 발리투도 재팬의 초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호이스가, 일본은 힉슨이 재패하며 한 형제가 주짓수로 세계 격투기계를 평정하던 90년대 중반, 미국의 거대한 선수들도 모조리 그레이시 가문에게 패배했으니 몸무게가 70kg 남짓한 나카이 유키는 더욱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5년 발리투도 재팬 대회는 시작되고 나카이 유키는 첫 상대로 제라드 고드류를 만납니다. 키 196cm에 몸무게 98kg인 고드류는 극진가라데 선수 출신으로 광폭한 타격 능력을 갖춘 파이터인데요. 그는 UFC1 대회에 출전해 스모 선수 테일라 툴리를 상대했고 무시무시한 사커킥으로 툴리의 치아를 3개나 날려버린 장본인입니다. 또한 그는 케빈 로이저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며 59초 만에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호이스 그레이시에게 덜미를 잡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호이스에게 당한 패배를 힉슨에게 갚아줄 수 있는 기회, 대략 키 30cm, 몸무게 30kg가량 차이가 나는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재빠르게 태클 시도하는 나카이, 힘껏 밀어보지만 고드류는 넘어가지 않고 한 팔로 링줄을 감싼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링줄을 잡는 것은 반칙이 아니었고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며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하체 관절기를 노려보는 나카이, 이번에도 링줄을 잡고 버텨봅니다. 고드류의 내리꽂는 파운딩이 이어지고 얼굴까지 차보지만 풀어주지 않는 나카이, 어느새 눈 주위가 심각하게 부풀어 오르고 고드류의 파운딩이 계속되지만 나카이는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순간 그립을 풀고 링 밖으로 몸을 빼내는 나카이, 흥분한 고드류를 심판들이 저지시키고 경기는 다시 링 중앙에서 속행되는데요. 이도키 알리 포지션에서 고드류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가 이어지며 2라운드가 끝납니다. 요격 자세를 활용하여 붙어보는 나카이, 그러나 링줄을 잡고 있는 고드류는 넘어갈 리 없고 오히려 눈과 후두부를 지속적으로 가격당하며 손해를 입습니다. 이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지만 경기를 지속하는 나카이, 링을 넓게 활용하며 부지런한 움직임을 살려보고 처음으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나 했지만 고드류는 금세 일어나 버립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그림으로 경기는 이어지고 고드류가 한 팔로 초크를 걸어 나카이를 묶어놓는데요. 순간 그립이 풀린 틈을 나카이가 놓치지 않고 곧바로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봅니다. 드디어 쓰러지는 고드류, 그대로 탭까지 연결됩니다. 4라운드 힐훅으로 승리를 거두는 나카이 유키. 경기 내내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4체급 정도의 차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이어지는 준결승전, 상대는 WCW 프로레슬러이자 115kg의 거구인 크레이그 핀맨. 8강전을 1라운드 만에 끝마쳐 아직 쌩쌩한데 반해 격전을 치른 나카이 유키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경기 초반 몸무게로 짓눌러 버리며 파운딩을 날려대고 나카이는 부상 입은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합니다. 고드류 전에 비해 더욱 답이 없어 보이는 나카이, 필사적으로 팔을 묶어 파운딩을 저지해보고 이에 핀맨은 슬램으로 찍어버리며 양팔을 빼냅니다. 계속되는 핀맨의 공격, 슬슬 체력을 소진한 핀맨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나카이는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가소롭다는 듯이 여유를 부리는 핀맨, 또다시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지만 파운딩은 철저하게 봉쇄당합니다. 그러는 도중 조금씩 암바 그립을 만들어보는 나카이, 라운드 종료를 앞둔 시점 급작스럽게
안바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전승에 성공하는 나카이 유키.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했던 핀맨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오른 결승전의 상대는 역시나 힉슨 그레이시. 그는 일본인 파이터만 2번 연속 잡아내며 결승전에 안착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야마모토 요시히사를 만난 힉슨은 체급 차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요시히사를 압도했고 3라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부를 결정지었죠. 준결승전에서 기무라 코이치로를 상대한 힉슨은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기무라가 더블렉으로 뽑아 올리자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방어해냈고 끝까지 안목 그립을 놓지 않으며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백까지 점령한 힉슨은 마음 편히 기무라를 두들겼고 1라운드 2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이렇게 결승전에 오른 나카이와 힉슨 그레이시. 그러나 나카이의 상태를 본 힉슨은 코치들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나카이의 눈 부상을 우려해 스스로 타격 자체를 봉인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코치들은 오히려 나카이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지시했으나 힉슨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이미 심각하게 눈 부상을 당한 나카이 측에서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타격 대신 손싸움을 걸어보는 힉슨. 곧바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물 흐르듯 가드 패스까지 이어지고 마운트까지 타보려 하지만 나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보다 거센 반격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힉슨. 잠시 파운딩을 날리려는 액션을 취하다가 애써 참아봅니다. 결국에는 마운트를 올라탄 힉슨. 그새 생각이 바뀐 듯 주먹을 한 방 날려보고 끝내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나카이가 끝까지 저항합니다. 답답해진 힉슨 간간히 파운딩을 날려보고 나카이가 브릿지를 치자 이를 저지한 뒤 곧바로 백초크를 시도합니다. 혼신을 힘을 다해 막아보지만 힉슨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고 결국에는 탭을 받아내며 2년 연속으로 발리투도 재팬 우승에 성공합니다. 심각한 눈 부상을 안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나카이 유키. 그의 엄청난 근성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도 초래해냈습니다. 자신의 눈 부상이 알려지면 당시 초창기였던 격투기의 발전에 큰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카이는 자신의 눈 부상은 별것 아니라며 일부러 치료를 받지 않았고 결국에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실명으로 인해 종합격투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나카이. 그는 대부분의 일본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의 주짓수에 당하는 것을 보며 주짓수 경기에 나가 승리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외 곳곳을 다니며 주짓수를 수련했습니다. 그 후 나카이 유키는 여러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며 브라질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일본인 최초로 주짓수 블랙벨트를 수여받게 되었죠. 그런 나카이 유키가 일본의 격투기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 파라에스트라라는 종합격투기 겸 주짓수 체육관을 오픈해 일본 전역의 주짓수를 전파했고 격투기와 주짓수의 수많은 선수들을 키워내며 일본의 격투기 붐이 오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죠. 또한 그가 만든 파라에스트라 체육관은 한국에도 여러 지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는데요. 특히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국내 격투기 단체 제우스 FC를 시청하시면 파라에스트라 출신의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카이 유키는 아직까지도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위해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네, 오늘은 실명의 위기에도 끝까지 싸웠던 격투계 전설, 진정한 상남자 나카이 유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덧붙여 그는 갈수록 소통이 건조해지는 요즘 시대에 격투기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품행이 올바른 나카이 유키는 무도가로서나 사람으로서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